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있죠? 그거 데이터베이스 해킹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이슈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실 팀노바에서는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하드코딩을 하고 있고, 하드코딩에서 그냥 홈페이지가 이제 보여지는 게시물들이 그냥 보였으면 하는 그런 그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유효한 데이터가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킹을 당했는데 어떻게 당했냐면 여기 보면 show databases라고 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MySQL이나 MariaDB 상에 데이터베이스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원래 인포메이션 스키마랑 이 MySQL이라고 하는 요 두 개는 원래 있는 거고 Please read me XMG 이런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서 걔네가 다 가져간 거죠, 해커가.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거의 쓸데없는 그런 서버에 거의 그게 날아간 거라 사실 뭐 크리티컬한 건 없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당황스럽다기보다 이런 패턴의 공격이 되게 많아서 사실 이렇게 팀노바 내부 수강생 중에도 리눅스 깔아서 실습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겪었던 문제고 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었고 전에 있던 파트장이 만든 건데 그 친구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한번 제가 볼게요. 일단은 use please readme xmg 라는 걸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show tables 치면은 warning이라는 게 떠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이거는 지금 뭐 쓸데없는 게 이렇게 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warning 아이고 뭐야?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날려봤더니 셀렉트를 날려봤더니 되게 특이해요. 구조도 되게 특이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아무튼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to recover your lost data, 잃은 데이터를, 이렇게 복구하려면 0.06 비트코인을 보내라. 이게 인지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내지 않으면 나한테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어드민 헬로 데이터베이스 xyz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비트코인 주소도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인질극을 벌이는 거죠. 근데 진짜 골 때리지 않아요? 근데 요 주소가 이제 그 해커의 비트코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도메인을 치면 뭐가 나올까는 모르겠는데 뭐 나올라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렉이 컴퓨터 바꿀 때가 됐네요. 고객이 사준 컴퓨터랑 옛날에 프랜스 할 때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고객이 사줬어요. 그 당시에는 한 500만원 넘었는데 이번에 좀 AMD에서 되게 괜찮은 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월쯤 나온다고 이제 그 학생 중에 하드웨어 덕후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오잉? 계속 이렇게 쳐도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지 않아요. 이 이슈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 이렇게 공격하고 다니는 이제 해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 파트장이 너무 비밀번호를 단조롭게 해가지고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로 왜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비밀번호를 그냥 되게 단순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가 털릴 때까지 무작위 어떤 스트링들을 다 대입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걸 털어버리는 건데, 원래는 이게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좀 보완을 한다면, 일단 이거 세팅을 제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보완을 하려고 하면 포트 번호를 바꾼다든지, 물론 이제 포트 번호 바꿔도 사실은 해킹하려면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MySQL이나 이런 건 3306 포트를 워낙 많이 쓰니까 그걸로 이렇게 이 프로토콜을 때려보는 거죠. 만약에 포트를 특이한 번호를 바꾸면 일반 대역부터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모든 대역의 포트를 찾아보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사실 해커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포트 번호도 그랬지만 비밀번호도 너무 쉽고 단조로운 거의 그런 비밀번호를 쓰다 보니까 이 해커가 무작위로 때리다가 이제 먹힌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해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306 전 세계 그 IP 대역에 3306 포트가 열린 거를 해커가 무작위로 때립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때린 다음에 거기서 여기 MySQL 있네. 이렇게 핑 보냈더니 MySQL 있다고 그러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무작위로 이제 아이디는 무조건 루트일 거고 막 이러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디가 루트가 있더라도 루트를 거의 이제 로컬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외부에서 특정 IP만 접근할 수 있게 보통 이렇게 실제 서비스에서는 보안이 중요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내부망을 만들어 놓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데나 접속할 수 있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 전 파트장이 이게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면 아마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근데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단조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머리를 쓰는 방법을 좀 드리자면 특수문자 섞으시되 문자열이 좀 긴 게 좋습니다. 긴 게 좋은데, 이것도 연상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영어 단어보다는 보통 이 짓 하는 애들이 외국인 애들이 이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 입장에서 봤을 때 연상할 수 있는 패스워드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좋고, 그래서 약간 한글 문장 단어 같은 것도 좀, 섞어서 좀 넣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판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작위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글에서도 크롤링 할 때 많이 보여주는 테크닉이죠. 무작위로 HTTP 80포트 때려가지고 여기 서버 있네 그러면 크롤링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공유를 합니다. 골 때리죠?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고. 그럼 이 이메일을 가진 소유자를 고소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뭐 자기가 보통 이제 해커들은 작정하고 해킹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PC를 여러 대 감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감염된 PC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거 고소해도 아마 자기가 감염시킨 그냥 다른 고객의 PC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 즉 여기서 유일하게 해커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요 아이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진짜 별짓을 다 하죠. 보통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털렸다고 막 얘기 되게 많고 이제 막 로그 뭐 그래서 아무튼 되게 골 때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일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막 접근하는 거를 막 모니터링하는 뭐 그런 소프트웨어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 할 때는 사실 여러분 서비스 만들 때도 뭐 요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털릴 줄은 저도 뭐 예상을 못했는데 나중에 패스워드 보니까 굉장히 단조롭고 누구나 약간 좀 쉽게 이제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예전에 근데 제가 수업할 때 그 패스워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까마득해서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 참 골 때렸습니다. 재밌죠? 사실 이런 공격 방법 말고도 공격 방법은 되게 무궁무진해요. 내부에 있다 보면 자기 자체 서버 루트 뚫려가지고 백도어 뚫려가지고 막 프로세스 봤더니 막 프로세스에 막 이렇게 바이러스가 되게 계속 살아있으면서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연결돼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막 되게 복잡하게 엮여있는 그런 해킹 툴도 봤어요. 그 친구는 결국에는 그 컴퓨터 다 날려버리고 했죠. 그러니까 패스워드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뻔하게 지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작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패스워드를 몇 번 이상 틀리면은 그 사람을 몇 분 이상 밴하거나 아니면 접근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것들, 그 소프트웨어, 방어 소프트웨어를 좀 활용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특정 IP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뭐 그래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 고정 IP여야 하겠죠. 근데 이제 통신사에 선택하면 고정 IP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닌 것 같던데, 막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 근데 보통 이제 회사에 같은 경우는 그 IP 대응 어느 정도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큐어 코딩, 항상 시큐어 코딩, 안전한 코딩을 안전한 코딩도 신경을 써야 한다. 도대체 개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나한테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개발업계가 그럽니다. 그래서 골 때리는 일이 좀 많아요. 골 때리죠 진짜. 저도 아무튼 되게 보면서 참 오래간만에 좀 재밌었습니다. 아, 지겨워. 아무튼 이럴 일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히 개발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